자, 저희 교재 467쪽에 맨 밑에 보면 4단계가 나옵니다. 4단계. 거래 가격의 배분. 자, 거래 가격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제일 먼저 계약이 식별이 되면, 계약이 일단 식별이 되면,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면 우리 기업은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지?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죠. 수행 의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얼마를 받지?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자, 그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돼요. 그 거래 가격의 배분은 수행 의무별로 배분을 해요. 수행 의무가 하나일 경우에는 배분할 필요 없죠. 수행 의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행 의무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각 수행 의무별로 배분한다. 자, 원칙은 그냥 상대적 개별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자, 수행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배분하면 돼. 됐죠? 근데 판매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판매 가격을 모를 때는 그냥 판매 가격을 추정해서 배분하면 돼요. 판매 가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추정해서 배분을 한다. 그냥 추정해서 알 수 없을 때는 추정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칙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돼. 그런데 이제 할인액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어. 할인액은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파는데 노트북 한 대당 가격은 10,000원이야. 근데 1년 AS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그러면 거래 가격은 11,000원이죠. 그죠? 그런데 노트북과 AS를 동시에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200원을 깎아줘. 그래서 1,800원을 받아. 그럼 200원에 할인됐잖아요. 그럼 이 200원은 어디서 공제할 거냐 이거죠. 이 200원의 할인액은 노트북을 할인해 준 것이냐 아니면 AS를 할인해 준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할인액의 배분은 원칙은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노트북에도 배분해야 되고 AS에도 배분하면 돼. 알았죠?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됐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할인액은 노트북은 깎아줄 수 없어. 이건 재화인데 물건이니까 이거 못 깎아줘. 그 대신 내가 AS 값을 깎아줄게. 그럼 AS라고 할인액이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할인해야 된다는 것이 관측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는 거기에서 빼버리면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행 의무에 배분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 수행 의무는 두 개입니다. 노트북하고 AS를 해줘야 된다. 알았죠? 노트북 1,000원, AS는 500원. 그래서 합계는 얼마야? 1,500원이야. 이게 거래 가격이야. 총 거래 가격이 이래. 그런데 우리가 거래 가격을 얼마로 정했냐? 1,200원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300원만큼 할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 할인이 있습니까? 할인 300원 있죠? 그럼 이 300원은 어디에서 할인해 줄 거냐 이 소리죠. 어디서 할인할 거냐? 나 이거 300원은 노트북은 못 깎을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깎아줄게. 300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00원. 얘는 얼마야? 2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00원 돼.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원칙은 양쪽 다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쪽 다 배분하면 300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돼? 300원 곱하기 총 거래 가격은 1,500원이지. 1,500원 분의 1,000 그럼 이게 노트북에서 할인해 줘야 될 금액. 얼마 나와 이거? 응? 이거 빼면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하면 200원? 200원 나와요? 요거 200원 나와요? 그럼 요거 200원. 그럼 여기서 100원 까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요건 800원. 그럼 요건 얼마야? 400원. 이렇게 해서 1,200원 낸다는 얘기죠. 가격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액의 경우에는 모든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수행 의무에 관련됐다는 관측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 수행 의무에 배분할 수 있다.
알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이행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행 정도는 노트북은 어떻게 해? 노트북은 한날 한시에 딱 이행하면 끝나는 거죠. 물건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행 정도가 100%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AS는 한날 한시에 딱 이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거죠. 자, 이게 2년이라 그래봐.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1년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24분의 12, 24분의 12, 50%만 이행해야지. 됐어요? 그러면 수익 금액은 얼마로 인식하면 돼? 얘는 100% 이행됐으니까 수익은 8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반만 인식됐으니까 얼마 인식해야 돼? 200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야?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고객한테 돈을 얼마를 받았어 도대체? 고객에게 받은 돈은 얼마야? 1200원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수익은 얼마로 인식해? 1000원만 인식하니까 여기서 차이가 얼마 나와? 요 200원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죠.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고객한테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죠? 이건 부채예요. 그래서 이런 부채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부채를 계약 부채라 그래요. 무슨 부채? 계약 부채. 환불 부채 아니야. 계약 부채. 이건 다시 말하면 선수금이랑 같은 거야. 선수금. 미리 받은 거니까. 알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계약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계약 부채. 미리 받았잖아. 1200원 다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5번째는 수행 의무의 이행. 자, 수행 의무의 이행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행하면 되는 거죠. 수행 의무에 이행하는 거고는. 자, 모든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자산을 이전해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거꾸로 한 시점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 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 뭐? 한 시점에 이행할 것이냐, 기간에 걸쳐 이행할 것이냐. 알았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첫째, 한 시점에 이행한다. 이거는 어떤 거야? 이거는 재화죠, 재화. 재화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판매, 재화를 판매하면 한 시점에 이행한다. 그럼 재화의 판매 인도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라 하면 언제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느냐?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그때 인도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자산을 기업이 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인도된 게 아니에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인도된 걸로 보는 거죠. 이때 수익이 실현되는 걸로 하는 거고요. 2번째는요. 기간에 걸쳐서 이행한다.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경우는요. 이거는 재화의 판매가 아니라 용역 제공에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용역 제공. 이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진행 기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진행된 정도에 따라 수익 인식해. 그래서 얘는 뭘 측정해야 돼? 진행률을 측정해야 돼. 뭘 측정해야 된다고요? 진행률을 알아야 돼요. 진행률. 자, 여기서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산출법, 투입법. 산출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출법은 고객 입장이에요.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산출법은 고객 입장이고 얘는 완성 기준이야. 이건 우리 인식을 안 한다, 완성 기준은. 그럼 이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공사가 끝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미 비용은 막 지출되는데 수익은 하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진행 기준,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진행 기준, 투입법이라 그래요. 진행 기준, 얼마나 노력했냐, 또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원가는 얼마 들었냐. 이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가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잠깐 보세요. 우리가 자,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건설회사야. 고객이 와서 그래요. 자기네 땅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신축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몇 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을 줘달래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됐죠? 계약을 했다. 그래서 1층 졌고 2층 졌고 현재 3층까지 공사가 완료됐어요. 아직까지는 10층 가려면 아직 멀었죠.
이해갔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효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30%. 10층이니까 3층 줬으니까 30% 아니야. 그죠?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30%야. 진행률이 30%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3층까지 짓는데 현재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 이 소리죠. 400원 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400원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10층까지 짓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1,000원인데. 근데 1,000원인데 그중에 얼마가 투입됐어? 400원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된 거로 보는 거야? 1000분의 400. 그럼 몇 퍼센트? 40%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지. 이게 진행률이라고요. 이해갔어요? 총 공사 원가를 실제로 투입한 원가로 나누는 거야. 다시 거꾸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총 공사 원가로 나누는 거죠. 그게 진행률이야. 이게 기업 입장에서 이게 투입법이라고요. 그러니까 3층까지 건물을 짓는데 투입한 돈은 얼마냐 이걸 갖고 다니는 게 이게 투입법이라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시간은 얼마 걸렸냐? 얼마나 노력했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근데 그건 안 나오고 요것만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진행률을 측정할 수가 없다. 지금 3층까지 건물을 신축했거든? 됐어요? 그럼 3층까지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잖아. 근데 측정이 불가능하다. 측정이 뭐다? 불가능하다. 불능이다. 측정 불능이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발생한 원가 얼마 발생했어? 지금까지 400원 발생했죠? 이 400원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한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알았어요? 됐습니까? 수익은 얼마 그러면 400원. 원가는 얼마? 400원. 이익은 얼마?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냐? 그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죠? 됐습니까? 진행률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하는데요? 진행률 측정은 총 원가분의 실제 투입 원가 이거예요. 이해갔어요? 예. 이게 진행률이야. 총 원가분의 실제 투입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진행 기준은 다음의 경우 이 경우에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사례. 이 세 가지 사례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알았죠? 진행 기준으로 한다. 이거 어려워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는 대로 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버려도 되고. 알겠죠? 자, 봅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은 효익을 동시에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청소 용역. 내가 여기 글씨를 쓰려는데 못 나가. 쓸 수가 없어 여기. 이게 PPT의 한계야. 됐어요? 여기다 써요. 여기다 이어서 씁니다. 네, 씁니다. 청소 여기다가 의류가 아니라 의료 병원 의료 방송 법률 강의 등 그런 회사는 대부분 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다 어떤 회사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죠? 여기 봐봐요. 청소 대행은 뭐예요? 청소 대행은 말 그대로 청소를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 학원 이 건물 우리 강의실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매니저들이 청소 안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청소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 본사에서 청소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걔네들이 와서 해. 걔네들이 밤에 와갖고
새벽에 와갖고 청소 다 해놓고 가. 이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공부하러 딱 오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깨끗하게 돼 있지? 그럼 바로바로 깨끗하다고 효익을 바로 느끼지? 그리고 우리가 수업 끝나고 할 때는 어떻게 되지? 바로 또 지저분해지지? 그러니까 동시에 효익을 얻고 동시에 없어지는 거야. 그런 기업들은 다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거야.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뭐야? 병원이야, 병원. 병원에서 뭘 팔아? 아니야. 병원에서 파는 게 뭐야? 우리들의 건강을 진단해 주는 거야. 건강. 법률 서비스. 됐어요?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은 동시에 얻고 동시에 다 소비하는 거야. 강의 서비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잖아요. 지금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럼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효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가면서 다 버리고 가죠? 그잖아요. 바로바로 얻고 바로바로 소비하잖아요. 그게 용역이에요. 서비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누가 통제한다고?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여기 엘리베이터라고 써놨죠. 예를 들면 봐. 우리 회사가 엘리베이터 시공하는 회사야. 근데 고객이 전화 왔어요. 저기요. 우리 건물이 5층짜리인데요. 여기 좀 봐봐. 설명하는데 잠깐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자, 우리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5층에 있는 직원들이요. 점심 먹으러 내려가지를 않네요. 힘들다고. 그래서 걔네는 맨날 굶는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요. 5층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건물을 갖고 와보세요. 돼, 안 돼? 갖고 와보라는데 건물 갖고 올 수 있냐? 그거 어떻게 갖고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건물은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건물에 가서 실사를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어. 이해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공을 했다고. 그럼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하고 설치했어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 사무실로 간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냐? 아니지. 그럼 그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 고객의 자산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어떻게 돼? 더 가치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기업. 알았어요? 그런 기업은 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야. 여기다 하나 더 써놔. 뭐라고? 전기 공사 대행. 전기 공사 대행. 걔네들도 서비스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뭔 공사를 해줘? 건물 내부에 전기에 관련된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죠. 그죠? 그러면 그 깨끗하게 정리한 전기 설비는 당분간 쓰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장기간에 걸쳐 이용 가능하죠? 그런 기업들은 다 진행 기준이다 이 소리.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든 자산 대체 용도가 없음. 기업이 만들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곳에 쓸 수 없다. 대체할 수 있는 용도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기업이 건설계약 여기다 하나 더 써놔요. 조선업. 뭐라고요? 조선업. 조선업의 경우는 진행 기준이야. 이거 다 진행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왔어요. 배를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요? 어떤 배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게 물로 이렇게 가다가요. 간혹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야? 물로 떠가다가 배가 물속에 잠긴대. 그런 걸 만들어 달래. 거북선이요? 만들어 줄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야 돼? 고객의 집에 가서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공장 내에서 만들어야 돼. 우리 공장 내에서 거북선을 만들어. 그래갖고 거북선이 완성이 됐어.
그럼 이 거북선은 내 거야, 고객 거야? 이건 고객 거라고요. 고객이 주문한 거니까. 이해갔어요? 근데 고객이 아직 안 찾아갔잖아. 근데 어떤 놈이 와갖고 이 거북선 멋있다고 잠깐 빌려주면 안 되니? 한 달만 빌렸을 때 1,000만 원 준다고. 그럼 고객이 안 찾아갔으니까 어떻게? 잠깐 빌려주고 1,000만 원 벌어먹을 수 있지?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대체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면 안 돼. 이건 고객 거니까. 알았죠?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집행 가능한 법률적인 문제다.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기업 사업 가능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렇죠. 계약서에는 재화 몇 개, AS 몇 개 이걸 다 기록한다는 거야.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기업의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알았죠?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약속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다 있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죠? 계약 기간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어느 한 편에 따라 그 계약은 뭐 될 수 있어요? 수정,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우리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봐요. 고객과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앞으로 변경될 거다 또는 취소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계약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계약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계약하죠? 그잖아. 누가 계약하면서 이거 분명히 한 달 뒤에 저는 취소할 거야. 그러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자 간에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취소나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느 한쪽에 따라서 그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고 수정,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문제를 좀 풀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교재는 469쪽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자, 대안은 고객에게 휴대폰 판매하고 동시에 AS를 제공하는 회사다. AS는 일반적으로 2년이래요. AS는 몇 년이라고요? 2년. 469쪽이죠? 469쪽에 문제 1번 하는 겁니다. 다시 읽을 거예요. 대안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동시에 AS를 제공하는 회사다. 자, AS는 일반적으로 2년이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판매 대금은 10,000원이다. 자, AS를 원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8,000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저 휴대폰은 얼마짜리라는 거야? 8,000원짜리야. 그럼 AS는 얼마야? 2,000원. 그래서 고객에게 10,000원에 판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AS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보증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하고 대안은 7월 1일에 고객에게 AS를 포함한 휴대폰 한 대를 팔았대. 그럼 거래 가격은 얼마야? 10,000원. AS를 포함한 가격이니까 10,000원이지? 그럼 노트북 값은 얼마야? 저 휴대폰은 얼마야? 8,000원. AS는 얼마야? 2,000원. 그럼 수행해야 될 의무는
두 개지. 수행해야 될 의무는 두 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안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인식해야 될 수익의 5단계를 표시하라 했지. 자, 1. 계약은 식별됐습니까? 어떤 계약이 됐나요? 휴대폰 판매 계약이 됐죠? 두 번째, 수행해야 될 의무는 몇 개입니까? 수행해야 할 의무는 몇 개야? 두 개. 뭡니까? 휴대폰 제공과 AS의 제공. 두 개죠? 세 번째, 거래 가격은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10,000원. 10,000원. 그럼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죠? 휴대폰에 얼마 배분합니까? 휴대폰에 8,000원. AS에는요? 2,000원.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을, 그 다음 바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수익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수익은 휴대폰은 한 시점에서 이행하면 되고, 그죠? AS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되고. 그래서 AS는 지금 얼마나 지났어, 지금? 지난 게? 2년인데, 2년이면 24개월 아니야? 24개월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 그잖아. 7월 1일 날 판매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24분의 6. 요것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AS는. 알았습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번 봅니다. 자, 이론이에요. 다 이거 이론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 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적용할 원칙을 정한 것이다. 아, 이거 말이 어렵다, 그죠? 말이 어려우면 오케이야. 이건 요령이에요. 말이 어렵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아셨죠? 아, 이건 요령이라니까,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말이 어려운 거를 틀린 지문으로 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건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고. 자, 2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계약의 식별, 수행 의무의 식별,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의 배분, 수행 의무의 이행의 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맞지? 이게 계수산 배이죠? 자, 그 다음 3번. 어떤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자, 그게 밑줄 쳐야 돼. 위험과 효익. 위험은 손실, 효익은 이익.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서로가 공유한다면 그 계약 당사자, 상대방은 고객으로 본다. 틀렸지? 고객이 아니다. 이건 동업자죠. 자, 그 다음 4번에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환출의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우리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그게 고객이죠. 자, 5번에 자, 수행 의무의 이행은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 고객이 통제하는 시점 맞잖아요. 그죠? 완료되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고요. 자, 3번. 자,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건 뭐야? 의대지상권이죠? 의대지상권. 지금 계약의 식별을 물어보는 거잖아.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야? 의대지상권이에요. 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야. 1번은 뭐예요? 1번은 의무. 의무에 동그라미 쳐. 2번은 권리. 3번은 지급 조건. 4번은 상업적 실질. 5번은 대가의 회수 가능성.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야. 끝에 있잖아, 끝에. 네. 자, 4번 봅니다. 4번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X. 그게 틀렸어. 틀렸죠?
높지 않으면 안 돼요. 높아야지. 높지 않더라도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고 그러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틀렸잖아. 뭐 때문에 틀렸어?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지. 높지 않을 경우는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 나머지 2, 3, 4, 5번은 지금 빨리 읽으세요. 2, 3, 4, 5번은 다 중요한 지문이야. 자, 지문 5번만 보겠습니다. 지문 5번입니다. 자,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그게 이미 인식했다는 거야.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원하지 않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극이 밑줄 쳐야 돼. 매우 높은 정도야.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 대가를 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해야 돼. 이게 뭐라고 나와? 매우 낮은 정도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높은 정도까지. 알겠죠? 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나중에 되돌리지 않을 거 아니야. 낮으면 나중에 되돌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한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자, 저희 교재는 교재 495쪽. 495쪽에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495쪽에 문제 1번. 자, 수익 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그랬죠? 자, 수익 인식 5단계는 계수산 배이. 계수산 배이.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요. 3번이에요. 이것도 답 찾는 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자, 계수산 배이. 그러면 니은이 있죠, 니은. 니은에 보면 뭐 나왔어? 계약의 식별 나왔지? 그럼 니은자가 제일 앞에 나와야지. 그럼 지문 1, 2, 3, 4, 5번 중에서 니은자가 제일 앞에 아닌 거 다 지워. 그럼 1번 X, 2번도 X, 5번도 X.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찍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 소리야.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찾으면 안 돼.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비교해봐. 3, 4번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기역, 니은, 디귿. 근데 기역, 니은, 리을. 디귿하고 니을에서 틀렸잖아. 세 번째가 다르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가격의 산정이잖아요. 거래가격 산정이죠? 아, 그잖아. 계수산이니까. 그럼 거래가격 산정이 디귿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가 안 풀어주는 건 여러분들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문제 3번.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겁니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다.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계약이에요. 그 답은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찾아봅시다. 자, 계약과의 어떤 계약,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어 있고, 아니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야지.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이렇게 틀려진 거야. 자, 2번, 3번.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의 변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변경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의 가격의 변경을 말한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의 합의로 기업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런 게 틀린 거야. 그것만 틀린 거 다른 건 다 맞아요. 있다 그래야 돼.
자, 4번.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은 고객한테 의무를 다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고객한테 돈 다 받았죠? 그 대가를 환불한대, 환불하지 않는데. 환불하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알았어요? 인식한다. 그거 뭐라고 써야 돼? 헬스장. 내가 설명한 게 이거 헬스장 설명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5번에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하여 협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계약서가 여러 개인데 사업 목적으로 이걸 일괄해서 하나로 일괄한다면 요 소리지. 그러면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복수 계약이 아니라 결합했으니까 무슨 계약이야? 단일 계약이라 그래야지. 결합했으니까 단일 계약이지. 단일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조금 아까도 이거 읽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도까지만. 이게 틀렸죠? 낮은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정도까지. 뒤에는 맞아. 됐어요? 자, 이거 빨리 읽으세요. 지금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가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5회 때 출제가 된 건데요. 조금 이제 헷갈린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한국은 2001년 1월 1일에 액면 1,000원의 상품권 10매를 한 매당 얼마에 팔았어? 900원에 고객에게 최초 발행했죠? 그럼 보세요. 10매를 발행했잖아요. 10매를. 10매를 한 매당 900원씩 했으니까 9,000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9,000원이 들어왔죠. 근데 상품권 발행하면 상품권이야. 상품권은 10,000원이란 말이야, 이게. 왜? 액면이 1,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를 900원에 할인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0원만큼 할인한 거야. 그래서 이게 상품권 할인액 그래. 이걸 상품권 할인액이 1,000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최초 발행했을 때 이렇게 분계가 된 거야. 알았죠? 사실 분계가 필요 없는데 그냥 해드린 거예요.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렇게 분계한 거야.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자, 고객은 상품권 액면 금액의 80% 이상 됐어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하로 사용하면 현금 안 돌려준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한국은 2001년 12월 31일 회수된 상품권은 몇 매래? 8매. 8매 회수했죠? 그리고 상품을 인도와 함께 잔액 7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매니까 80% 넘었죠? 그러니까 잔액 얼마를? 잔액 7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줬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한국이 상기 상품권과 관련해서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상품권 몇 매를 우리가 인수했어? 8매. 그럼 이 중에서 8매가 없어져. 상품권 8매면 얼마야? 8,000원. 그죠? 그리고 할인액 중에서 8개니까 할인액 일로 없어지죠? 할인액이 얼마가 없어져? 8매니까 800원. 그리고 현금으로 우리가 얼마를 되돌려줬어? 700원. 그럼 나머지가 매출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매출이야. 얼마의 매출은? 6,500원. 그래서 매출 금액은 6,500원 인식하는 거야.
됐어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분개 안 해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몇 매를? 8매를 대받았죠? 한 매당 가격은 얼마야? 900원. 그럼 720원이 7,200원이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700원을 할인해 줬잖아. 그러니까 700원을 빼면 되는 거야. 빼면 6,500원. 그래서 매출된 금액은 6,500원 이렇게 된다고. 이게 더 쉽죠?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에 다음 상황에서 대안이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그랬죠. 수익은 얼마냐 이 소리야. 자, 대안은 수탁 판매업자에게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적송했대. 적송한 건 수익 아니죠. 적송한 수익 아니야.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그랬는데 2번 수탁 판매업자는 위 상품 모두를 판매를 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모두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하고 36만 원을 대안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했죠? 그러면 결국 판매된 금액은 40만 원에 팔은 거 아니에요? 40만 원에 팔고 자기 수수료 4만 원 띄고 36만 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수익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냐고. 36만 원 그러면 틀리는 거지. 40만 원. 40만 원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봐봐. 여기 위탁자가 있어. 여기 수탁자가 있다고. 얘가 얼마나치 보냈어? 20만 원어치 보냈다고. 그럼 이거 수익을 인식하는 거 아니죠? 근데 수탁자가 이 사람한테 팔았어. 이게 고객이야. 고객한테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40만 원에 팔았어. 36만 원하고 수수료 4만 원 포함하니까. 그리고 얘한테 보내줄 때는 얼마 보내줬어? 36만 원 보내주고 지가 4만 원을 수수료로 띈 거야. 그럼 얘는 얼마 수익으로 잡아야 돼? 40만 원 잡아야지. 이 고객한테 매출 계산서 보내줘야 되잖아. 얼마짜리 보내줘? 40만 원짜리 보내줘야 되니까 40만 원이 수익이라니까. 36만 원 그러면 안 된다고요. 4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 봅니다. 11번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잠깐 봐요. 여기 쳐다봐요. 여기서 위탁자는 얼마 수익으로 잡으면 돼? 위탁자는 40만 원 수익 잡으면 되지? 그럼 수탁자는 얼마 수익 잡으면 돼? 얘는 얼마 수익으로 잡으면 돼? 얘는 4만 원 벌었잖아. 4만 원 수익 잡으면 되는 거야. 그죠? 위탁자는 40만 원 수익 잡고 수탁자는 4만 원 수익 잡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11번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 25회 때 나온 거야. 자, 보세요. 한국은 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있어요. 10%예요. 자, 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자 거다 이 소리야. 한국이 위탁자니까. 근데 2001년 한국은 민국에게 단위당 원가 90의 상품 몇 개? 10개를 발송했대. 이건 중요하잖아. 이건 수익 아니니까. 근데 민국은 상품 A를 8개를 단위당 얼마씩에? 100원씩에 고객이가 팔았잖아. 그럼 거기다 해. 8개 곱하기 100원 해봐. 그럼 얼마야? 800원. 8개 곱하기 100원 하면 800원 나와요? 이랬을 때 한국과 민국이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냐 이거야. 그럼 한국은 800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민국은 그렇지 10%니까 80원 인식하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회계 변경 끝까지 나갈 겁니다. 회계 변경. 회계 변경까지 나갈 거예요. 회계 변경이면 어디야? (533쪽이죠) 네,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533쪽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